네. 자, 오늘 8월 22일 목요일장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연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우리 에너지 넘치게 장 종료 맞이해 봅시다.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뭔가 이러면서 시장을 보러보게 됐고 오늘 여러분은 HTS 어떠한 마음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먼저 거래대금 보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 순위에 이름 올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주들 눈에 많이 띕니다. 스위트홈 시각효가 작업했던 M83 보이고 TDS팜은 또 어제 상장해서 어제 종가 플러스 한 17% 가깝게 오늘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만큼 거래대금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또 이벤트 있었는데요. 여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확인됩니다. 자, 위원님, 우리 어떤 종목에 좀 더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사실 M83? 네. 그 종목은 방송에서 하루 종일 많이들 맞아요. 얘기를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한양행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자 이제 FDA 승인, 락네자의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오전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갭 상승을 따라가지 말고 이게 세론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1차 매수, 이제 분할 매수로 전환을 해서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전일자의 상승, 세론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상당 부분 많았고요. 개인들이 200만 주가 넘게 매수를 보였던 유한양행인데 오늘은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 이후 상승력을 좀 보여줬는데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목표 가격인 11만 원 정도에 대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마일스톤 그리고 플러스 로열티 관련된 이슈가 판매가 되면 될수록 로열티는 더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 가격 14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세론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전 고점 언저리부터 조금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여전히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그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언저리 11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는 1차적인 매수 밴드로서 괜찮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목표가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9월에 다음 달이죠. 세계 폐암학회 열립니다. 여기서 유한양행이 렉나자 단독요법 효과 평가한 그 임상 3상 후속 결과가 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가 움직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략 잡아주셨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도 리스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S글로벌, 갑자기 또 대왕 고래라는 키워드 품고 있는데 움직임 나왔고 M83, LK삼양, 일신석재, 삼부토건까지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쪽도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어디 집중해 볼까요? GS글로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GS글로벌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를 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자회사 GS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BW라든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한 900억 정도에 대한 자금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신규 SI 유치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IPO까지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GS글로벌이 GS엔텍의 최대 주주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상승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차트적으로는 지금 4,000원이라고 하는 주요 매물 전 고점을 좀 뚫어냈던 그런 자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고 나서 이제 약간 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배트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이후에 고점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는 돌파 매매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좀 뚫어 올리는 힘이 좀 보여져서 거래가 활발한 만큼 집중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고민이 되게 하죠. 자, 위원님께 짧지만 전략 점검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테마만이 좀 빠르게 돌다가 오늘은 또 빈집 쪽에서의 수급이 많이 체크가 됐습니다. 이쪽이 이제 금리 인하기에 맞물려서 더 탁월한 전략이 될지 아니면 원래 우리에게 믿음감을 주었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반도체 딴이라든지 전력기기 딴이 그래도 계속된 전략으로 바라보시는지 사실 진짜 헷갈리는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정리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FMC와에 대한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다. 이게 약간 실망감에 대한 매물이 좀 쏟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서는 여전히 실적적인 베이스가 갖춰져 있는. 근데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아주 강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스테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개선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젠슨 황이 어느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버프를 기다리고 있는 것 플러스 하반기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실적적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면 기존에 주도를 했었던 영역 쪽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수출 쪽이라고 하는 좀 밀린 쪽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랑 네. SK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주목도를 가지시면서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한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어찌됐든 레거시 반도체들이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파일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밸류 체인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D램에 대한 가격도 3분기 15% 이상에 대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에 대한 니즈 더욱더 저는 확대를 시켜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비중을 들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2700선 위에서 코스피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773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장 거래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은행에서 13개월 연속 동결이 나왔습니다. 전원 일치로 동결이 나왔습니다만 기존은 이제 인하를 확인했다라는 평가 또한 있습니다. 10월에 인하 쪽으로 무게를 잡을 수 있어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9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25bp냐 50bp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장주단이 그동안 밀렸던 성장주단에서 오늘 수급 유입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략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께 많은 전략들 지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을 달리한 채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 종합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4포인트, 6포인트 올라서면서 장중에 만들었었던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707선에서 거래 마쳤고 사실 오늘장 잠시 후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많이 다시 순매수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라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확인해 보시죠. 일중 흐름 보시면 사실 장초는 플러스권이었는데 이내 마이너스권 전환한 뒤에 낙폭을 많이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6포인트가량 밀려서면서 773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어져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한 12시 40분까지 순매도폭을 크게 만들었다가 이내 선물 시장에서의 사자 포지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 포지션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14억으로 찍혀 있는데 아마 동시호가 구간 지나고 나서 더 물량은 보일 겁니다. 외국인 오늘 코스피를 좀 담아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의 포지션은 거의 일관됐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 매도 나왔었던 속에서 개인만이 사자세로 오늘장 대응했습니다. 오늘 사실 내리는 종목의 수가
300여 개로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면서 어디에 좀 더 수급이 모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빨간불 들어온 쪽으로만 좁혀서 보시면 LG엔솔, 그리고 삼바나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그간에 끌었었던 완성차, 밸류업 쪽에서도 오히려 딱히 보합권이라면 오늘 큰 쪽으로 상승 탄력도를 보였었던 쪽은 LG엔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지수 상승 기여에 있어서는 LG엔솔,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가 큰 힘을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수급 특징으로 봤을 때 네이버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드러났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양 매수, LG엔솔은 특히 기관이 이 거래에 연속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수급적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8월까지는 단기적으로 테크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연속성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한 구간으로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는 플러스권이 나타나고요. 알테오제는 30만 원이 깨진 자리이지만 그래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또 올라왔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사실 리보세라닙과 캄레미주맙 한 9월에서 10월에 재심사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HLB 생명과학에 12발행 이슈가 있어서 지금 다시 또 약세권 접어든 모습이고요. 엔캠 마이너스권, 삼천당제약도 마이너스.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5% 올라가면서 어제 두 자릿수 상승까지 탄력도를 보였는데 역시나 성장주단에 있어서의 로보주도 다시 꿈틀거리는 움직임으로써 오늘 시장 색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코로나나 엠폭스 쪽에 다 밀리나 했더니 미코바이오메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등 테마가 일부 또 다시 이쪽으로 돈이 도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까지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그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코멘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좀 많이 억울했어요. 네,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이제 글로벌 일정이 좀 남아있죠. FOMC,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의 파월에 대한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런데 오늘 시장이 이 정도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1%가 넘게 밀리고 장중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합쳐서 2,1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개수는 이 정도로 밀릴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은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것이 미국 스탠스와 국내 스탠스가 조금 괴리를 보여주는 것, 조금 더 빨리 쫓아갔으면 하는 그런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든 외인이든 기관이든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에 대한 것을 좀 축소하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에서 연말까지에 대한 흐름은 다시 한번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제 변동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시장, 세론도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파월의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점 매수와 밸류적인 매력도가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유입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용기를 잃을 때가 아니라 용기를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적적인 베이스 종목으로 포트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이제 그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께서 시장이 더위를 먹은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용기를 낼 때다라고 주셨습니다. 가이드. 그럼 용기 내면서 관심 종목을 어떻게 추려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오늘장 쭉 바라보건데 이쪽은 좀 관심 종목 넣어볼 만하다 있었을까요? 네, 관심 종목으로 이제 그 분기 매출 1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큰 종목이고요. 요 근래 들어서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알게 모르게? 네. 종목명 코웨이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가 오늘 2.23% 마감으로 종료가 됐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은 블랙 먼데이 이후로 이렇게 빨리 회복을 했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가 있어요.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던 것을 이제 전고점 언저리까지 다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5분기 연속으로 1조 이상에 대한 매출을 실현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국내 내수 침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렌탈 수요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도 좀 사고 싶은 건데 이제 아이콘 얼음 정수기
집집마다 이제 조금 보급률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안마의자, 비렉스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시장에서는 주목도를 계속해서 높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은 욕심을 조금 버리고 대응하시는 걸로 안내드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6만 9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선과 60선 크로스되고 있는 6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라는 말이 딱이네요. 목표가 6만 9천 원까지 좀 바라봤고요. 그리고 얼음 정수기와 또 안마의자라고 하는 든든한 사업군에 있어서의 실적 확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아보죠.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메디톡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톡신 얘기도 많이 있어 왔었는데요. 메디톡스는 지금 자리를 한번 보니까요. 아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주셨던 게 23만 원, 역시나 걱정 없이 쭉 홀딩인가요? 그렇죠. 메디톡스는 8월 14일 날 드리면서 18만 7,500원. 그런데 지금 한 20만 원 안착, 21만 원 안착까지 잘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균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장인데 지금 사실 대장은 휴젤이에요. 근데 차트적으로 그리고 저가 매력도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상승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탑픽을 메디톡스라고 생각을 하고 23만 원까지 강력 홀딩 안내 추가적으로 드리고 오늘 조금 음봉적인 측면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이제 이격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홀딩 의견 내려주셨으니까요. 메디톡스 정말 톡하게 수익을 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봤을 때 IMBDX가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임을 주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는 참 긍정적인 차트 모양인데요. 추가적으로가 더 궁금합니다. 이제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좀 더 열어두고 계시나요? IMBDX는 3번에 걸쳐서 공략을 한 종목이에요. 네. 첫 번째는 7월 23일 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진행하면서 이때도 그 2번 그 전전일 포인트와 똑같은 흐름을 좀 잡아드렸죠. 21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그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에 그 8월 19일 날 다시 한번 AS를 드리면서 그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사가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11선과 20일 이번에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번 21선 지지받고 상당히 강한 반등 나타났거든요. 지금 아직 이 전전일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직은 차익 실현을 하시지 못하셨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스윙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25,000원까지에 대한 상승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 대응 가능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원 라인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전략에 있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꼭 승리 전략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